자, 오늘 10월 28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초반에 조금 뭐 힘을 쓰는 것 같더니만은 줄줄 밀려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입니다. 잠깐 반등하다가 11시를 기점으로 쭉 밀려 내려가고 코스피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0시 40분부터 쭉 밀려 내려가는데 10시 40분이 언제죠? 뭐죠?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상해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시장의 영향이 오늘은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화면을 찾고 있는데 어, 이게 화면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 찾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상해 종합을 보면은 상해 종합 딱 열리자마자 그냥 뭐 줄줄줄 그냥 빠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항생 역시 마찬가지로 개장을 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고 지금 상해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2.25% 하락을 했고 항생이 거의 4% 빠졌습니다. 항생 아직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4%가 빠져가지고 지금 뭐 이제 시진핑 사면님 한 다음에 거의 뭐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이 5시 클로징에 딱 지금 5시 클로징 했네요. 3.75%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해외는 어떤가? 지금 유럽 시장 하나씩 문 열고 있는데 뭐 유럽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0.5%에서 0.8% 지금 독일이 0.8 영국 0.8, 프랑스 0.4,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유로스톡스가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종목들 뽑아놓은 겁니다. 그게 0.9, 뭐 한 1% 안팎이니까 뭐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수 선물이 지금 빠지다 보니까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받겠죠. 현재 지수 선물이 나스닥 기준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느냐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 메타가 24%인가 뭐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쿨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쿨합니다. 쿨하는데 그렇게 빠졌던 것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아마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1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하락했다는 얘기는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선물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선물이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 3년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더 있었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참 그렇죠. 어제 이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경제대책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산업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라 그랬는데 바로 미사일을 쏩니다. 사실 국방부는 나라를 지켜야죠. 어쨌든 간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요즘 북한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서 그런지 너무 미사일을 자주 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살살 불안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국방산업부라고 하니까 좀 더 불안한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심리적으로 실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장이 좀 좋으니까 버텼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좀 잘 버티더니만은 실적이 어 장이 안 좋으니까 거의 뭐 날아가더라고요. 어제 4.15% 빠졌는데 오늘 더 빠졌어요. 하이닉스 7.3% 거의 뭐 바닥을 찍는 거의 뭐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수를 좀 많이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도 외국인이 오늘 170만 주 던졌네요. 170만 주 던졌고 기관단 70만 주 던졌고 사실 외국인이 산 거에 비하면 많이 던진 건 아닙니다. 한 번 던졌다가 다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좀 공매도 비중이 18%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던진 것도 좀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래도 잘 버텨주나 싶었더니만은 딱 저항선 맞긴 맞았어요. 120선 저항선 맞고 저항 한번 받고 여기를 뚫었어야 되거든요. 어제 이걸 못 뚫고 밀리니까 한번 접혔다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3.7%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좋았던 종목 장이 좋을 때는 실적이 좀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든 뭐 힘으로 가는데 수급의 힘으로 가는데 실적이 안 좋고
장도 좀 안 좋으니까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거기다가 위메이드, 어제 이제 제가 위믹스 코인 말씀드렸죠.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계획서하고 실제 돌아다니는 유통되는 위믹스의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4대 거래소죠. 4대 거래소에서 유의를 통지했습니다. 통상 유의 판정을 받으면은 저도 이제 코인을 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유의를 받으면은 참고로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코인 할 때 아닙니다. 유의를 받으면은 이게 한 2주 있으면 전 업비트를 썼거든요. 업비트를 쓰면은 2주 있다가 이 상폐를 당합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반영이 돼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위메이드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20%가 넘게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불안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그것 치고는 사실 그런 것들 치고는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장이 이 정도의 악재, 북한 미사일 쐈죠. 지금 항생 뭐 4%하게 빠졌죠. 중국 2점 몇 프로 빠졌죠. 지수 선물 1% 넘게 내려왔죠. 거기다가 뭐 어제 메타 4%인가요? 빠졌죠. 아마존 12% 빠졌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FOMC 회의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 4%, 뭐 3.4% 가까이 빠지고 3.7% 빠졌죠. 하이닉스 7.3, 이렇게 거의 뭐라 그럴까요? 악재 종합 세트 같은 게 터진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직도 레고랜드발 채권에 대한 불신 시장에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온갖 종합 선물 세트가 금요일에 터졌으면은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거든요. 이 정도 느낌이면은 마이너스 4%입니다. 제 생각에 마이너스 3%는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게 일단은 음 다른 것보다 수급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좀 수급장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들이면은, 물론 하이닉스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실적장의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실적장보다 수급장의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작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온갖 악재가 터졌는데 외국인이 사실 크게 나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코스피에서 1900억 나가고 기관이 2500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장 빠지면 개인 매수하거든요. 통상 경험칙상 그런데 어제 9천억 매도하고 오늘도 600억 매도했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원방향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개인들도 있고 나가는 개인들도 있는데, 나가는 개인들이 엄청날 수도 있고 웬간히 이제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코스닥도 사실 많이 빠졌는데 개인 700억 매수했습니다. 이제 개인도 매수 여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외국인 37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1000억. 그러니까 수급장의 특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블랙프라이데이가 나올 정도의 악재들이 터졌는데, 중국 시장 폭락했지, 북한 미사일 쏘지, 아까 실적 막 떡락하지, 뭐 미국에서 20 몇 프로씩 막 큰 종목들 날아가고 있지, 지우 선물 빠지지, 뭐 이러고 있는데도 수급이 크게 안 움직이니까 종목도 크게 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보고 확실히 이제는 뭐 조금 변동성 구간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FOMC 좀 지나고 슈퍼위크 어쨌든 오늘까지입니다. FOMC 지나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변동성 이후에 좀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이번 75bp입니다. 75bp 해야 됩니다. 50bp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 75bp 보고 있으면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50bp 한다고 하루는 환호할지 몰라도 하루 반짝 급등하고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75bp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은 어쨌든 불확실성 완화, 그 얘기하고 또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들과 위원들의 발언들이 중요하겠죠. 완화적인 발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만 좀 받쳐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선행입니다. 이미 엔간히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잘 버텨야지. 지금 이제 이거 9천억씩 나가가지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 털려버린 꼴이 되는 거죠. 아직도 좋은 종목 많고 한참 이제 빠져있는 종목도 많은데요. 물론 사면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회원님들은 사면 안 되는 종목들 갖고 있지는 않은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종목들 안 좋아하거든요.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거 400원.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자 진짜 저는 옛날에 전성기 때 얘 16만 원, 20몇만 원 할 때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쭉 한번 당겨볼까요? 한참 잘 나갈 때 이거는 뭐 저기 제외하고라도 2000년 이후에 600만 원대도 제외하자. 이것도 너무 많다. 많고 리먼 이후를 볼게요. 리먼 이후에 가격 형성된 것만 봐도 고점이 그래도 한 16만 원대, 한 2011년 이 정도 16만 원대였던 종목이었거든요. 또 어느새 얘가 400원 됐어요. 400원. 주식이 참 무서워요.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들이 안 좋고 중국화 관련된 것들 큰 것들은 이제 흐름들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지금도 저는 좋은 종목들 주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 변동성은 있더라도 반응은 범함이 없다라는 말씀.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 만한 상황인데도 잘 버텨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로 이번 주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또 종목별로 흐름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매도세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정도 장은 아니다. 이미 최고로 걱정할 장은 좀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